제가 준비한 제목은 위장관 질환 바로 알기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얼핏 듣기로 뭐 34년생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32년생인가 그러신데 어르신분들께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멀리서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의사 면허를 의사가 된 지 1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소화기내과 교수가 된 지는 2년 차 아주 햇병아리 의사이긴 하지만 또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한번 준비하였습니다. 위암 검진을 하게 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등 이런 내용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식도염 이런 질환이 적혀 있고 우측에는 양성 질환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다 하시고도 이 질환이 뭔지 몰라서 제 외래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이런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서도 결과를 해석하지 못해서 제 외래를 안 오시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장암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변 검사, 대변 검사를 하고 나서 분변 검사가 음성이다, 분변 검사가 양성이다 이렇게 결과지는 받으시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 외래를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먼저 양성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양성 둘 다 똑같은 양성이지만 한문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위에 있는 양성은 볕양이라고 해서 밝고 빛이 되는 그걸 말하고 아래 양자는 어질 양자입니다. 위에 아래 반대말을 보시면 볕양의 반대말은 그늘이 되겠고 어질 음성이란 말과 반대말이 됩니다. 양성의 반대말은 음성이 되겠고 아래에 어질양 반대말은 악한 게 됩니다. 반대말이 악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대말이 음성이냐 악성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양성과 음성은 쉽게 말하면 양력이냐 음력, 양수, 음수, 더하기, 빼기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흔히 코로나 검사 해보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다 하면 코로나에 걸렸다는 뜻이고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다 하면 코로나 안 걸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양성과 악성 같은 경우는 양성 질환, 악성 질환, 흔히 말한 무록이냐 암이냐를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내시경이든 뭐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 암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조직 검사가 양성이라는 것이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가 아니라 암이 아닌 좋은 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조직 검사가 악성으로 나오면 이제 암에 진단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식도염 같은 양성 질환은 악성 질환이 아니고 양성이다, 암이 아니다, 괜찮다라고 이해하시고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분변 자멸 검사, 대변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다는 것은 대변 안에 피가 없다, 결과가 좋다 그런 뜻이 되겠고 코로나의 음성처럼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라는 것은 대변에 피가 있으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빨리 병원에 가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 등등 양성 질환은 병원에 올 필요가 없고 대변 검사를 했더니 대변 검사 양성이면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이 용종은 뭐고 선종은 뭐냐, 두 개 무슨 차이가 있냐. 개인 의원에서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하고 선종이라고 듣고 왔는데 제가 용종이 있네요 말씀을 드리면 용종 아니라고 선종으로 듣고 왔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일이라면 과일에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용종도 과일과 같은 개념입니다. 크게 봤을 때 용종이라고 부르고 용종 중에 선종도 있고 과증식성 용종도 있고 단순 염증성 용종도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용종이지만 과증식성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은 암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종이라는 것은 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종 중에서도 선종으로 나오면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위장관 질환이라는 것을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위장관 질환은 크게 위치에 따라서 식도, 위, 십이지장까지를 상부 위장관이라고 부르고 소장, 대장, 직장부터 항문까지를 하부 위장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장관 질환은 모양이나 기능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나쁜 경우, 궤양이나 선종, 용종, 암 있는 게 모양이 나쁜 경우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위내시경도 정상이고 대장내시경도 정상이고 CT 검사도 정상인데 나는 불편하다. 그것은 위장의 모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장 기능이, 위장 운동이 떨어져서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위장관 질환도 있습니다. 먼저 상부 위장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많이 알게 되는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비만 또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어르신분들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환입니다. 위식도, 위산이 식도로 역류돼서 내시경과 상관없이 산 역류, 가슴 쓰림, 이물감이 있으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한 달, 두 달 정도 먹어야 되겠고 한 달, 두 달 먹고 나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밤늦게 식사를 하시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잘 역류를 해서 더 악화되게 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엔 술, 담배, 아주 산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탄산, 초콜릿, 고지방 음식 같은 이런 음식들이 역류성 식도염에는 나쁜 음식이 되겠습니다. 반면 식도염에 좀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지방이 적은 단백질이나 사과, 배, 바나나와 같은 과일은 위식도 역류 질환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서 이 그림은 굉장히 낯서시겠지만 위를 현미경으로 보면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점막층, 가장자리 점막층이 얇아지는 것을 위축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나이와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 팔, 피부가 얇아지고 이마에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위도, 위 안에 주름살이 생기는 게 위축성 위염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위해서 병원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상피 화생, 위염이 너무 심해져서 위 점막이 장처럼 변한다고 해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축성 위염이랑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위장 안에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고 얇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치료할 필요는 없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내시경을 1년마다 하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국가 암검진으로 위내시경을 2년마다 해주지만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이라면 1년마다 꼭 내시경을 받아서 혹시 암이 생기진 않았는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궤양인데요. 궤양은 증상이 없어도 이렇게 장이 헐어만 있어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원인으론 아까 콩팥병도 마찬가지지만 소염 진통제가 있을 수 있고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세균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위산약을 한 달, 2달 정도 복용을 해야 되고 복용하고 나서 다시 위내시경 검사를 해서 장이 헐었는 부분 다 아물었는지 봐야 됩니다. 헬리코박터가 있다면 헬리코박터를 제거한다고 해서 제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 위궤양은 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위궤양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그건 암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선종이라는 것은 용종의 일종인데 위점막에 화면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살짝 오돌오돌하게 생긴 저게 위선종입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내시경을 했더니 우연히 발견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낮은 저도선종, 등급이 높은 고도선종이 있고 고도선종일수록 암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종은 등급이 낮든 높든 결국은 위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위암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약 2배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이 되겠습니다. 위암은 조기 위암부터 국소 진행성 암까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 있고 1기, 초기에 발견되면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4기에 발견되면 수술을 할 수 없고 항암 치료를 하시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좌측에 있는 조기 위암, 우측에 있는 진행 위암을 비교해 보시면 빨간 암세포가 점막 하층, 고유근층, 장막층에서 뿌리가 깊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암은 점막에서 생겨서 점점 밑으로 파고드는데 뿌리가 깊지 않게 초기에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시경으로는 내시경 안으로 칼을 넣어서 이 빨간 혹을 통째로 잘라내주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에는 출혈이나 천공의 위험성은 있지만 보통 100명에 한두 명 정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출혈이나 천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 사진을 보여드리면 좌측에 볼록한 게 선종이 되겠고 선종 주변을 먼저 하얗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파란 지혈제 주사를 먼저 주사를 하고 내시경 칼로 테두리부터 잘라냅니다. 그리고 바닥면을 잘라서 마치 회를 떠내듯이 포 떠내듯이 선종을 잘라내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선종을 이렇게 꺼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 사람들 약 50%에서 양성이고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가족 간에 잘 옮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수건을 같이 쓰고 아무 상관없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내시경으로 하는 조직 검사 또는 여러 가지 검사들도 있어서 헬리코박터균에 관심이 있으시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 번쯤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몸 안에 있으면 위장 안에 있으면 위암이나 위궤양 발생을 더 만들기 때문에 꼭 균을 제거하는 제균 치료를 받으셔서 균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다만 헬리코박터균 치료하는 데는 궤양이나 암이 있는 환자분들께는 국가에서 급여가 돼서 약값이 싸지만 위축성 위염이나 장 상피화색만 있는 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돈을 안 줍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헬리코박터균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단계별로도 있고 내성 검사도 하고 부작용으로는 설사 등등 약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것은 나는 소화도 안 되고 배도 계속 아프고 더부룩하고 배도 빵빵하고 불편한데 내시경을 아무리 해도 CT를 아무리 찍어도 이상이 없다. 답답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위 모양은 괜찮지만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가 안 되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르고 소화제나 위장간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 신경안정제를 써서 위장에 예민해진 위장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는 흔히 몸에 나쁘다고 하는 기름에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 매운 음식, 신과일, 탄산, 커피, 술 다 나쁜 음식이 되겠고요. 좋은 음식으로는 그냥 흰쌀, 그리고 맑은 차, 생강이 좀 기능성 소화불량에 좋은 음식으로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하부 위장관 질환, 소장 대장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기능성 소화불량이랑 비슷하게 나는 배가 아프고 불편하고 설사도 하고 변비도 있는데 대장 내시경도 하고 CT도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걸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흔히 6개월 동안 배가 아프고 불편하고 또 똥을 누면 배가 덜 아프고 배변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변이 딱딱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을 때 치료는 포드맵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좀 적게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포드맵이 뭐냐? 포드맵은 어려운 말이 많이 적혀 있는데 포도당이랑 관련된 음식들이 많습니다. 좀 크게 보시면 포드맵 우측으로 빨간색으로 적힌 잡곡이나 콩, 우유, 요플레,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은 포드맵이 많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나는 설사도 없고 변비도 없고 배도 안 아픈데 굳이 음식을 제한할 필요 없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 있어서 포드맵 음식을 제한하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과일 중에서도 사과, 배, 양배추, 마늘, 양파, 커피, 탄산 같은 것들이 모두 과민성 장증후군에는 안 좋다더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나쁜 음식은 고지방 음식이나 유제품, 앞서 말씀드린 포드맵이 들어간 음식들 피하시는 게 좋겠고, 좋은 음식으로는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포드맵이 적은 음식, 쌀로 만든 음식, 두부나 나물과 같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변비 환자분도 참 많이 오시는데요. 변비라는 것은 똥을 눌 때 너무 힘을 많이 줘야 되고 변이 단단하게 나오고 가끔 손가락으로 파야 될 수도 있고 대변을 다 누고 났는데도 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비에는 원발성, 2차성 변비가 있는데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넘어가겠고, 대변 모양을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토끼똥 같은 1번 모양의 대변이나 토끼똥이 뭉쳐있는 2번 모양의 변이 내 똥이 저렇게 생겼다면 나는 변비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 4번, 5번이 정상, 6번, 7번이 설사가 되겠습니다. 내 대변이 1번에 가까울수록 내 장 운동이 약해져서 대변이 서행성으로 천천히 나오는 변비, 서행성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배변의 횟수가 감소하고 변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야채, 과일 드시고 가공식품, 소세지 같은 거 적게 드시고, 생활요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산소 운동하고 복부 마사지를 하라.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비에 좀 나쁠 수 있는 음식은 또 나오는 술, 커피, 탄산, 감, 인스턴트 음식이 되겠고, 변비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현미, 콩, 푸른이나 키위, 청국장과 같은 음식이 변비엔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허혈성 대장염은 갑자기 배가 아프고 피가 나서 오시는 질환인데, 허혈성 심장병, 급성 심근경색처럼 대장이 있으면 대장에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장의 혈류가 감소해서 대장에 피가 안 통해서 우리가 양반다리 오래 하면 다리가 저리듯이 장이 저려서 배가 아프고 피가 나는 질환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 노인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가 다시 통하면서 저절로 좋아지지만 아주 일부에서는 대장이 너무 괴사가 심해져서 피가 안 통하고 썩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배가 아프고 피가 나면 또 병원에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생제 관련된 장염은 최근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서 항생제가 우리 몸의 염증만 치료하면 좋은데 내 몸 장에 있는 유익한 유산균도 함께 파괴해서 생기는 질환이고, 고령이나 장기 입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암이나 이런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자주 무분별하게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장 용종은 내시경을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종이라면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용종을 제거하고 나서 다음 대장 내시경을 언제 할지는 용종의 크기나 개수, 모양에 따라 다르고 보통 3년 뒤에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종 절제술이라는 내시경 시술을 제가 하고 있는 중이고, 비교적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용종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혈 천공의 위험성은 한 100에 한두 명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좌측 위에 납작하게 생긴 용종을 철망으로 된 올가미를 이용해서 묶어서 잡아 떼는 사진이 되겠고, 아래쪽 사진은 파란 목이 있는 동그란 용종을 목 부분을 아예 잘라내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고, 대장암은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이 사진처럼 덩어리가 많이 커져가지고 좀 진행이 된 경우에는 배가 아프거나 설사, 변비 또는 변이 많이 가늘어졌다, 또는 피가 나거나 배에 뭐가 만져진다고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변 검사나 대장 내시경, 복부 CT 등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제 국가에서는 50세가 되면 매년 대변 검사를 하라고 계속 문자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곧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50세 이상이 되면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료는 초기에 발견되면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겠고, 초기가 아니라 좀 나중에 발견되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는 초기에 대장암이 발견돼서 용종보다 조금 더 큰 혹이 발견돼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혹만 잘라내서 치료가 됐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 환자분은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장이 완전히 막혀서, 암으로 장이 완전히 막혀서 우측 끝에 보시는 철망으로 장을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에는 육류나 가공육, 삼겹살, 곱창, 기름기가 많은 음식, 그리고 또 나오는 술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한 번 더 적어 왔습니다. 같은 양성이지만 반대말이 뭐냐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 또는 양성과 악성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같은 용종이라도 과증식성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처럼 크게 문제되지 않는 용종도 있을 수 있고, 선종처럼 암이 될 수도 있는 용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검사에서 선종이 나온다면 꼭 와주시면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상부이장관, 하부이장관 질환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